방구석 IB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신 분이 계신가요? 물론 학생들은 나이 때문에 아직 볼 수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뭐 컨텐츠면 컨텐츠, 광고, 게임, 뭐 심지어는 광고까지도 다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오늘 저도 오징어 게임 같은 IB 영어 비문학 시험 이런 컨텐츠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아니 IB 영어 시험이 오징어 게임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하실 텐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비문학 수업을 진행할 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IB 영어에서 language, 비문학 시험은 하나라도 세부사항을 더 찾는 학생이 하나라도 더 쓰는 학생이 점수 더 받는다고. 그 디테일 쓰기 시험이라고 오징어 게임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실제 제가 오늘 수업을 진행한 학생들의 그 자료와 제가 집필한 IB 영어 비문학 교재에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왜 IB 영어 비문학 시험을 오징어 게임 같다고 하는지 디테일을 정해진 자료 안에서 어떻게 더 찾으라는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실제 수업 진행 사례에서는 오늘 수업 중에서 한 학생은 그 패션 잡지의 잡지 커버를 IB 영어 비문학 자료로 보고 그것을 분석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또 다른 학생은 난민 문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다뤘는데 그 안에서 사진 위주로 이미지를 언어로 보고 분석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잡지 커버를 공부한 학생은 자신은 패션에 관심도 없고 그냥 엄마가 사주는 옷 입고 그렇게 옷에 대해서 관심이 잘 없어서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잡지를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버그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잡지를 예로 들게요. 패션 잡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목적이 뭘까요? IB 영어 비문학 시험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분석 세 가지 요소가 purpose and audience, significance of context,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formal and stylish feeder, 표현 방법과 언어 사용의 효과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잡지는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뭐 서점이든 편의점에 갔을 때 눈에 띄어서 그 잡지를 타겟 구매층이 구입을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텍스트보다도 그 커버 모델이 더 중요한 텍스트나 컨텍스트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다룬 잡지가 여름호였고 그 모델이 머리를 밝게 탈색을 하고 이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살짝 측면으로 어깨나 그 탈색한 헤어가 부각이 되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왜 모델이 이렇게 머리를 밝게 탈색했는 것 같냐, 이게 여름호랑 무슨 상관이 있냐, 패션과 패션 잡지 구매층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것도 컨텍스트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아니 하다 영어 시험에서 그 잡지 모델 머리카락 색깔까지 분석해야 되냐고 하면서 그러다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요. 왜냐면 패션지라고 하면 단지 옷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잡지를 사려고 하는 구매층이 올여름에 머리 좀 탈색해볼까? 탈색한 머릿결 관리는 어떻게 하지? 뭐 어떤 제품이 좋지? 이 헤어 컬러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이나 패션은 뭐가 있지? 그 정보를 이 잡지를 사서 볼까? 이렇기 때문에 그 패션지는 잡지 커버라는 특성상 그 모델의 탈색한 헤어 컬러나 심지어 이 아이섀도우 색깔까지도 컨텍스트와 그 보드로 된 그 잡지 제목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디테일을 찾아서 분석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진 뭐 잡지의 헤드라인이나 꼭지들, ears 또는 텍스트만 분석해서는 고득점으로 가기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수업을 받았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텍스트 기사보다는 사진 자료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양한 난민 문제를 다룬 영어 기사를 찾아서 그 중에서도 사진 자료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기자나 그 언론 매체 또 신문사
포토그래퍼에 따라서 같은 난민 문제도 어떤 장면을 찍는지 인물의 구도나 연령층이나 장소나 표정, 심지어 땅바닥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옷을 잘 갖추고 서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컨텍스트 맥락을 주제와 난민 문제와 함께 연결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옷을 입은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쭉 줄을 지어서 퍼레이드 하는 그런 사진의 경우는 난민 문제를 다루더라도 뭔가 그 이민 사회에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화합이나 이런 평화운동과 관련을 지을 수 있고요. 2013년에 쓰여진 기사 중에 한 기사는 이제 난민들이 이미그레이션 러를 이제 리폼 재개정해달라, 취업이나 또 생계 문제나 이주 문제나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 하면서 그 미국의 백악관 앞에서 시위했던 그런 사진인데요. 다른 그 시위자들보다도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여인, 그 어린 아이의 얼굴을 그 뒤 배경의 백악관과 이렇게 매치되도록 해서 정면으로 찍은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에게 아니 이 이민자들이 연령층이 다양한데 난민들이 다양한데 왜 이렇게 어린아이를 뒤에 백악관의 배경으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었을까? 이 부분을 난민 문제와 함께 연결해서 또한 이 기사에서 얻고자 하는 효과와 독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같이 연결해서 분석하라고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진 자료는 그런 어떤 기법이나 어떤 모델을 어떻게 찍고 이런 것들이 다 컨텍스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IB 영어 비문학 시험은 단지 문자, 글, 영어만 문자로 보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글자 크기나 배경 색깔, 심지어는 이모티콘이나 사진, 그리고 이런 삽입된 그래프라든지 홈페이지 배너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같이 분석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세부 사항을 하나씩 찾다 보면은 오징어 게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IB 영어 비문학 시험이 오징어 게임 같다. 디테일을 하나라도 더 찾아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실제 수업의 사례는 이렇고 국제학교들에서 다루는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집필한 IB 영어 비문학 교재를 통해서 실제 IB 파이널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과 어떻게 세부사항을 하나라도 더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동층을 위한 국제뉴스 기사와 교육용 사이트와 또 카툰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일반 아티클이나 저널보다는 이미지나 다른 첨부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함께 분석을 해야 해서 디테일 분석에 그 기술이 더 필요한 글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도고뉴스라는 실제로 아동들의 이제 국제 기사 및 교육을 위한 사이트인데요. 실제로는 컬러인데 이게 교사용 교재이다 보니까 흑백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이모티콘이라든지 삽입된 그래프라든지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실제로는 밝은 파스텔 톤 컬러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밝은 색상을 사용했다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읽으면 좋은 책을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인들이 보는 사이트보다 글의 양은 적으면서 그림이나 영상 같은 자료가 많은 이런 것도 함께 효과나 독자를 끌어들이는 방식 그 스타일리시 피더에 다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오징어 게임 같죠. 그리고 심지어는 교재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기사를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유할 때 쉽게 공유할 수 있게 그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 사이트를 커다란 아이콘을 통해서 기사 끝부분에 제시를 해서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쉽게 아이들이 기사를 보내고 공유할 수 있게 이 부분까지도 저는 실제 수업에서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어 게임, 퍼즐, 링크, 웹사이트 구성
이렇게 상단에 보면 뭐 teacher, student 이렇게 아이들이 간단하게 누름을 통해서 교사나 아이들 사이트를 구분하는 점까지도 아동용 사이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웹사이트 분석이 다 들어가줘야 해요. 그래야만 다른 학생들과 차별되는 보이는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닌 IB 영어 비문학 시험에서 고득점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툰은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영상을 또 찍어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자면 최근에 IB 영어 비문학 부분에서 카툰의 출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카툰 분석도 선택입니다. 두 문제 중에 자신 있는 문제를 택 1에서 답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디자인이나 이미지, 웹툰을 좋아하거나 카툰에 관심 있고 자신 있는 학생들은 카툰 분석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뭐 단순한 공익 광고용 카툰에서부터 정말 그 신문에 사회 문제 비판을 위한 카툰이나 정치적인 카툰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컬러로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실제 시험에 기출문제에 출제했던 카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글씨체라든지 크기라든지 배경색, 인물의 표정, 뭐 말풍선의 모양 이런 것까지도 다 텍스트라고 보고 이것의 효과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 지금 가상의 앱의 이름이 왜 하이볼, 벌집이라고 했는지 벌집을 현대적인 의미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주인공의 표정, 눈의 크기 이런 걸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찾아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 IB 영어 비문학 과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디테일함과 또 전체적인 세부사항을 찾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한 많은 것들을 학생들과 토론을 통해 찾아내고 여러 학생을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찾지 못한 다른 학생들이 찾아낸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몇 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저도 벌써 오징어 게임을 한 판 한 것처럼 너무 지쳤는데요. 이렇게 IB 영어 비문학 시험은 디테일을 하나라도 더 찾아야 고득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제너럴한 요소를 분석하면서 또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시험 시간이 남았을 때 또 과제를 할 때 공을 들여서 더 넣어주면 좋다. 꼭 글로 쓰여진 텍스트 자료뿐 아니라 뭐 이모티콘이나 배너나 이미지, 클릭할 수 있는 것들, 세부사항들, 배경 색깔, 삽입 자료를 다 함께 분석해야 고득점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또 IB 영어 시험 비문학 부분에서 고득점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